15. 성폭력 상담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600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피해 경험 자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이걸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첨단 기술로 만든 성착취물들이 쏟아지는 등 갈수록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워 인터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대구 여성의 전화 송경인 대표를 모시고 여성폭력 실태와 여성인권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의 전화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구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또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 폭력이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고 보면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또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상담을 통해서 현장을 만나고 네. 이런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여성의 전화가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 문제로 공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87년도에 이제 에린회란 이름으로 여성의 네. 전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북대 교수님이셨던 이옥분 초대 이제 대표님께서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학교 옆에 그 쉴트라고 여성폭력 피해자들 쉼터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저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네. 지금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화가 가장 큰 사회적 이제 화두였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는 건 당시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의 문제, 네. 어떤 뭐 사소한 문제, 그렇죠.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됐다는데 그 30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37년? 37년, 예, 예. 40년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어떤 활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성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저희 목표와 활동 방향에 저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대중 여성 운동 단체로서 회원들과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세미나나 강좌나 또 회원 모임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뿐만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서 만난 이야기들을 제가 어떻게 정책으로 이제 제안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슈화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토론회나 집담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영역의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운동하시는 다양한 영역의 운동들과도 만나서 함께 연대해서 우리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큰 변화는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저희가 또 어쨌든 이제 바뀌는 지점들이 있으니 그게 따라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활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전화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뭐 이런 그 여성 인권 단체
그러면서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그 어떤 문제들이 개선돼 왔는지, 실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폭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내가 이게 폭력이다. 이렇게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단순히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로 이게 개선되었다, 뭐 아니면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회적 전체적인 감성에 따라서 내가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우리가 폭력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이건 지금 폭력이라라고 네. 이제 뭐 성인지 감성이나 폭력에 대한 감성이나 높아지면 사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는 또 이게 상담 건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예전보다는 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이런 거는 내가 신고할 수 있어. 네. 또 이런 거는 가정폭력이야. 네. 또 이거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감수성은 그래도 30년, 37년 전보다는 네.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또 네.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다양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상담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나 뭐 이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는 오랫동안 대구 네. 지역의 변호사님들께서 무료로 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무료 법률 상담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사실은 이렇게 혼자 가거나 뭐 검찰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진술 이제 하실 때 동행해서 네. 동행도 해드리고 또 이제 뭐 재판 모니터링도 저희가 해서 재판 받으실 때 피해자 직접 이제 못 가시거나 할 때는 저희가 늘 가서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피해자랑 또 잘 상의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예. 뭐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 지원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정형외과부터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뭐 예. 이런 다양한 파트의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스토킹 관련 범죄도 늘고 있지만 그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AI 기술을 이용한 네. 그 디지털 성범죄도 많이 네.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부 네. 맞나요? 이름이? 네. 네, 이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구 여성의 전화입니다. 네. 여기 대구 여성의 전화를 보시려면 저희 밖에 잠깐 나가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는 저희가 활동한 사진들을 조금 열거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딥페이크 성착취에 분노하는 이슈 파이팅이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저희 포스트잇에다가 뭐 피해자한테 지지하는 말 혹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다 뭐 이런 메시지 담아서 적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분들 뭐 성폭력, 가정폭력 혹은 스토킹 혹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분들 오시면 상담도 하고 있는 업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담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인권 상담소 피어라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지금 회의 중이셔서 자리는 비우셨지만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쪽에도 상담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잠깐 들어가 보실게요.
대표적으로 수사 법률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심리 정서 지원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수사 법률 지원에서는 일단 수사기관 동행부터 시작해서 뭐 탄원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매번 오셔서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의료 지원은 말 그대로 뭐 이제 정신과 이런 의료 지원도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심리 정서 지원은 저희가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뭐 따로 캠프까지 가서 피해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이랑 뭐 유포 협박 아니면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도 해당되고 요즘 또 최근에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딥페이크 이제 부분에서도 저희가 피해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되게 아무튼 이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 이런 성폭행 부분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딥페이크라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의 얼굴에 다른 성적 이미지, 뭐 나체 같은 사진을 합성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서로 돌려보거나 유포하고 동시에 그 피해자의 개인 정보, 어느 학교에 뭐 다니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 연락처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이제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제 연락이 가서 더 많은 이제 성적 이미지나 금전을 이제 이렇게 뜯어내려는 협박 같은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합성 이미지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실존적인 위험으로 느껴지는 일이어서요. 이러한 그 위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저희 또한 최근에 이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로 이제 뭐 소량이기는 하지만 상담이 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담 건수가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 피해자들이 뭐 개별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고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내담자들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를 저희가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의료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들고요. 그리고 상담이 저희가 한 해에 2,000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담 인력이 2명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들 중에는 특히 10대 피해자들이 많은 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모든 피해자들이 다 네. 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의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그쵸. 제가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많을 때는 한 29%, 그러니까 30% 가까이가 10대 청소년, 아동 청소년 피해자인 경우가 있고 30%. 예, 한 29% 정도 네네. 어떤 해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지금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째. 네. 그래서 보통 22에서 29%가 아동 청소년 피해예요. 그래서 근데 제 막 체감적으로는 한 50%가 아동 청소년 피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피해 유형이나 이를 봤을 때는 뭐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또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나 또 촬영 뭐 강요 뭐 이런 네. 거나 뭐 유포 협박, 유포 뭐 등등의 뭐 다양한 피해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또래 집단 간에 이제 디지털 성폭력 피해도 있고 또 가해자를 알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은 신분을 속여도 어떤지 알 수 네. 없으니 성인 남성에 의한 피해 들도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 또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사실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오는 이제 2차 피해가 사실은 또 심각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를 받아들이시기 되게 힘드시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자녀를 좀 비난하게 되거나 아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이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네. 이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를 지지하고 또 아이 편에서 네네. 예,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같은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 문제가 이렇게 좀 심각한 사회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뭐 여러 기관에서 네. 이런 뭐 관련해 가지고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적발도 있고 그다음에 처벌도 있고 뭐 관련 법률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네. 예, 막 또 많이 또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 네. 우리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신 뭐 다양한 예. 것들이 되게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제가 처음에 여성의 전화가 어떤 단체냐고 물으셨을 때 저희 네.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불평등한 문제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인식 개선 교육이나 또 뭐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싸우고 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생각,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사회에서 네, 예. 그게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제 것들을 변화하고 바꿔가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여성의 전화가 앞서 네. 말씀 나눈 대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네. 뭐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네. 뭐 어떤 그런 성폭력 관련된 뭐 상담 뭐 이런 일 네. 해보셨는데 여기 말고 또 네. 지역에도 다양한 네.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단체들이 네. 네. 어떤 곳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에는 이제 저희처럼 뭐 성폭력, 가정폭력, 저희는 이제 스토킹 지원, 디지털 성폭력 지원까지 예. 모든 이제 거의 많은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외에도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 통합 상담소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상담소도 있고요. 네. 이런 상담소가 있는데 좀 현재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성폭력 상담소가 한 곳이 이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네. 이제 폐소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네. 사실은 저는 조금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성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오히려 좀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제 활동하실 때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가 여가부 폐지 기조이고 이게 예. 지금 여가부 장관도 안 계신 상황이고 네. 예,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줄었습니다. 네. 줄어서 특별히 저도 어제 이제 간혜시가 내려가지고 봤는데 치료 회복 프로그램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뭐 집단 상담이나 캠프 같은 걸 통해서 함께 이제 이 폭력 피해의 경험에서 좀 이제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이제 지원비인데 그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반 정도 줄었다거나 네. 또 저희가 이제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거든요. 예. 그게도 뭐 직업훈련비나 뭐 이런 것들이 줄거나 해서 이런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이제 보존해 주셔서 저희가 예년과 같이 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줄은 걸로 나와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네. 여성 인권 문제가 물론 지금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더 나아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되게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고, 가해자 편에 섰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들에게 되게 관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해자 많이. 중심이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많이, 사실은 정책이나 뭐 지원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감성 있잖아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예, 듭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 살해 사건 그것도 요즘은 이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발 이 여성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사법부는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또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시민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좀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폭력 피해를 보고 계신 그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손을 내미시면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구 여성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네. 좋겠고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옆에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분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소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디지털 장의사해서 예. 사설 기간에 그 영상 삭제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고 계속해서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 사설 장의사 쪽에서 영상 유출이 계속 되거나 반복해서 되거나 이런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보다는 저희 기관에 어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삭제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런가요? 예, 아,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예, 앞으로 또 갖고 계신 어떤 그런 뭐 목표라든가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대로 네. 또 우리 회원들과 또 여성폭력 피해 경험 당사자들 분들의 어떤 그 힘, 예, 있고 함께 저희가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성평등한,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온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폭력 피해는 뭐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모두가 다 적절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여성의 전화는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범죄 피해 예방과 회복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은 줄었고 대구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올 연말에 한 곳 준다고 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자리는 자꾸만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지역사회가 여성의 인권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